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발표를 하면 사업 계획서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빌어서 몽클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클레이나 점토 같은 제품들은요, 생각한 것을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재료 중 하나인데요. 또 굉장히 장벽이 낮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뭉그러뜨리고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창의적이고 장벽 낮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뜻 건네지 못하는 제품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유해성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대부분 해외 제조된 클레이였지만 검출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올해는 국내 제조된 샘플들의 74%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독성 물질에 리스팅이 되지 않았던 어린이 장난감류에 그 OIT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도 피부 발진이 생기는 문제를 굉장히 빈번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제품의 무독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독성이랑 이 제조업자들이 생각하는 무독성이라는 약간의 그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에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해 성분으로 지정된 몇 가지 그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으면 무독성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허위 과대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클레이들이 대부분 PVC라든지 PVA 성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생분해가 되지 않는 성분이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유해가 있는 제품이 많이 소개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창업을 했을 2019년 6월에 창업을 하고 8월에 출시를 했는데, 그때는 한창 그 코로나 시기 이전이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실내에서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 하루 종일 노는데 슬라임이라든지 액체 괴물 등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서 미세먼지가 있는 실내에서 놀이를 못하고 실내에서는 계속 이런 화학물질을 주무르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보면 성분 자체도 좀 유해성 논란이 많았지만 컬러라든지 그 제품이 제공하는 컨텐츠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인공적인 색감과 자극적이고 1차원적인 컨텐츠를 많이 광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보통 클레이는 만 4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가장 잘 활용을 하는데요. 이 이유가 되면 남자아이들의 관심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원래는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는 재료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저희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남자아이들의 관심을 반영해줄 만한 클레이 컨텐츠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보고자 몽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해성 없는 전성분 식용 성분으로, 자연 성분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제조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전성분 표기 등을 통해서 안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걱정과 장벽 없는 창작의 즐거움을 제공하자는 미션하에 몽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주석산으로 저희가 방부를 하는데요. 이 자연 성분의 천연 점토인 몽클 솔티도우를 베이스로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 컨텐츠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놀다가 아이 관심사에 따라서 자라나는 컨텐츠를 기획을 하다 보니 클레이를 베이스로 스팀 융합 영역에 접근하는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사회적인 제품의 유해성 문제,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하고자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하죠. 학교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일명 노는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아이들이나 유아기에는 놀다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방향이 되는데 이후 청소년기 아이들부터는 노는 아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후에 그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사실은 제대로 놀지 못하고 조금 왜곡된 모습으로 놀이하는 사회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고 고경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회사에서 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많이 매니지를 하였는데요. 대부분 이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목표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국내외 유수한 대학을 나온 석박사님들이 연구원으로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고 손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투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반면에 그 글로벌 본사에 있던 그 외국인 그 박사님들은 자신이 그림을 못 그리거나 표현을 못해도 어떤 그 미디움을 이렇게 매체를 상관하지 않고 굉장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던 상태였고 저희 둘 다 굉장히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의문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엄마들이 만나서 아이들과 이제 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좀 잘 논다, 제대로 놀았다, 정말 신나게 놀았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자연에서 놀 때 혹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관찰하면서 저희는 아까 디키디키에서도 이제 조력자로서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들도 그런 아이들의 조력자가 되어서 이제 지원 물품을 이제 납품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은 폐품이거나 재활용품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주 재료가 되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밀가루였습니다. 저희 둘 다 굉장히 베이킹을 좋아하였는데요. 이제 밀가루 반죽을 처음 이게 막 반죽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한 컴플레인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색감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갈라져요? 찐득해요? 손에 묻어요? 등등등 불만사항을 저희에게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또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서 개선을 해줍니다. 개선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변리사님과 함께 독대를 하면서 이거 정말 팔아도 됩니다 하면서 특허 출원과 등록까지 완료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놀이를 했을 때 정말 잘 놀았다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좀 사진으로 모아봤는데요. 마침 보경 대표님 집에서 엄청 커다란 가구를 조립한 그 나머지 가구의 그 포장 재료였던 박스가 있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주 예쁜 쓰레기, 엄청난 집안통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2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한창 관심이 있던 비밀기지를 만들었고 이것들을 아파트 놀이터 같은 그런 광장에서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과 함께 조인하여 만들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였고 이 구조물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체가 되어서 아이들이 진짜 비밀이 되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이사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가 없을 때 여기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누구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겨놓기도 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사마귀까지 잡아가지고 자기네 비밀기지의 애완동물이다 하면서 이제 키우는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했을 때 정말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패턴들을 저희는 관찰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 때 뭔가 탐구를 하고 자기 스스로의 조사를 하기 시작하거나 또 자기 혼자 놀다가 어떤 새로운 아이가 조인을 해서 같이 놀게 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혼자 자발적으로 스스로 놀 때에도 하는 행위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아이들이 뭔가 의문을 갖고 이런 저런 행위를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스스로 수정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놀이에 변화가 생기는 요소도 굉장히 놀이를 재밌고 흥미있고 또 지속력을 길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모래성을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모래성 밑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친구가 와서 새로운 맥락의 놀이가 펼쳐진다든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족했던 놀이를 보면 그 놀이가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도 그런 창작물이 결과로 나오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호기심, 창의, 소통, 연결, 작은 성공을 특별한 기준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놀이를 디톡스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5가지 뭐라고 그러죠? 크리테리아라고 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디자인하는 모든 제품과 콘텐츠에 다 담고 있는데요. 디톡스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놀이 디톡스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또 열린 생각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의 비워내기를 통한 놀이 주도권의 회복. 여기 단어가 좀 잘못 나오기는 했는데요. 왜 건축가들이 공간을 디자인을 할 때 건물을 솔리드로 규정을 하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냥 비어있는 공간을 보이드로 규정을 해서 의도한 디자인으로 비워내는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컨텐츠를 항상 디자인을 할 때 모든 것을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제약을 시스템적으로 제약을 두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은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키트에 플라스틱 장난감과 점토들이 많이 같이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런 장난감은 배제하고 자연물을 같이 넣습니다. 돌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자아내는 트리거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상 틀어주시고요. 저희는 식용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학기 이후의 아이들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기로 이어지고 만들기에서 자연스럽게 탐구와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워크샵의 모습이고요. 플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과학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만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네, 저희 뒤에도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 몽크를 특정 조건에서 천천히 말리면 아름다운 소금 결정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연 속에 숨은 과학적 이런 재밌는 자연 현상을 몽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